네. 많이 들어봤어요. 용강 애들이 하도 많이 선생님이 얘기를 해서 경천 큐티 인기 나무. 맞아. 그 쌤을 정말 되게 오래 들었거든? 그 쌤 이름 뭐니 용강 중에 그 유명한 쌤이 조기용. 네 맞아요. 그 쌤 얘기를 해준 애들이 지금 고3이 됐어요. 네, 근데 원래 그리고 대학생이 됐어요. 근데 조기용 생각보다 얼마나 오래 그니까 똑똑하게 지금 대학교 이번에 신입생 된 애들이 한참 여기 다닐 때 중학생일 때 조기용 얘기하고 그랬어요. 조기용 쌤. 네, 근데 그 조기용 있잖아요. 네. 약간 얘들이 많을 때는 가오리 부리거든요. 네. 막 약간 기강 잡고 이러는데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생각보다 다정해요. 되게 괜찮으시대. 같이 1대1로 대화하면 너무 괜찮으시대. 맞아요. 아니 그 급식실에서 너무 시시했지. 이게 그냥 겉으로만 좀 그러시지 사실 마음은 따뜻한 분이 아니실까? 근데 진짜 맞아요. 은근 귀여우세요. 제가 학생이었잖아요. 맞아. 귀여워. 제가 이제 귀여운 건 좀. 제가 용강제 준비한다고 제가 촬영팀이었거든요. 촬영팀이어갖고 무슨 저희 첫 번째 오프닝이 무슨 싸이 흠뻑쇼 패러디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싸이를 이제 조기용 쌤이 대션하셔갖고 그걸 이제 찍었는데 이제 그 장면을 찍을 때 제가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스태프로 있었는데 생각보다 연기 너무 잘하시고 생각보다 귀여우세요. 그니까 애들이 막 말하는 그 악명에 비해서 사람이 되게 1대1로 대면하면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애들이 다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건 진짜 맞아요. 아니 근데 조기용보다는 흥수가 한수 이기는. 맞아. 한수도 아니야. 봐봐요 699번. 나 이거 아니다 697부터 봐야 되죠 우리? 네. 나 697번은 문제는 안 어려운데 너네가 해석을 아마 못한 게 아닐까 싶어요. 문제가 일단 xy가 자연수일 때 1차 방정식의 모든 해를 순서상으로 나타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연수인 해를 조금 찾아볼게요. xy가 자연수고요. 그러면 이 x에다가 y에다가 넣어서 저 식이 참이 되게 하는 그 자연수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로 해서 표현을 해볼게. 그럼 여기 하나 나오는 게 하나의 순서상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항상 이렇게 자연수를 대입하는 문제가 나오면 자연수는 최고가 무슨 수인지는 모르지만 최저, 가장 작은 값은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부터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데다 대입하지 말고 언제나 개수가 큰 데다 대입하면 더 이게 빨리 끝나거든, 결과가. 그래서 이제 y에다가 먼저 1을 대입할게요. 그럼 y에 1 대입하면 얘들아 이게 2잖아. 그러면 x가 뭐가 돼야지 14가 될까? 12요. 그치? 그러면 이렇게 12. 이거 하다 보면 규칙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그럼 y가 이번에 2가 된다면 그때 x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12. 그치? 어때? 어떤 느낌이야 지금? y가 하나씩 커질수록 x 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치? 2개씩 줄어들어. 여기도 8 이렇게 해서 쭉 가면 되겠죠? 어디까지 가냐면 무한히 가는 게 아니라 x가 지금 보시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이게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갈 거야. 더 가야 돼요. 혹시 더 가야 될까요? 어때요? y 값이 7이 되면 x 값은 뭐가 돼? 0이지. 0이 되는데 0은 자연수예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야 돼. 그럼 이게 바로 x, y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근데 이 a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x1, x2 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더한다라고 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x 몇 이게 바로 그 순서상 이 해로 나온 것의 x 값을 의미하잖아. 그러면 이 a는 x1, x2 해가지고 얘네들을 뭐 한 거랑 똑같아요? 더한 거랑 같다는 뜻이야. 더한 거랑. 문제 해석을 아마 여기서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게 뭐 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그 다음에 이제 B는 왜 끝에가 XN이라고 돼 있냐? 몇 개 나오는지 안 보여준 거야. 몇 개 나오는지 써주면 이걸로 애들이 유추해서 문제를 풀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B는요. Y1, Y2 해서 YN까지. 그러니까 이 자연수인 해가 나왔을 때 Y 좌표, Y 값들을 모두 다 더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y 값들을 싹 다 더한 게 b고 아까 했던 x 값을 모두 더한 것은 a가 되니까 a 계산하시고 b 계산하면 a랑 b가 나옵니다. 그리고 n이 뭐냐라고 했는데 일단 이 순수쌍 몇 쌍 나왔어요? 몇 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쌍 나왔니? 6쌍 나왔지. 그러면 n은 6 이렇게 되겠지. 6까지 해서 더해줄 거니까. 그러면 a 값 구하시고 b 값 구하시고 n은 같이 구했어요. 이것을 계산 잘 해주시면 답 나와요. 해보세요. 유나야 너 이따 추울 수도 있어. 말해줘야 돼. 너무 네. 추우면. 유나 이미 약간 장착을 하고 있네. 겉옷을 안 벗고 있네. 근데 A는 얼마 나와요? A 값의 합은? A 값의 합이 아니라 X 값의 합은? 42. A는 42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값의 합은요? 21. 얘는 딱 절반이니까 위에 있는 것들의 절반이잖아. 지금 보시면요. 그래서 21이 나오겠지. 그래서 A 빼기 B 더하기 N. 즉 42 빼기 21 더하기 6 이렇게 해주면 얼마 나와요? 27.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99번으로 내려갈게요. 699번 보시면 연립 방정식의 해가 x는 뭐, y는 뭐일 때 이 해의 차를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a에서 b를 빼야 하네요. 근데 이 연립 방정식 좀 특이한 게 뭐예요? 순환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순환 소수가 있어. 위에 거는 그냥 소수지. 네. 유한소수. 밑에 거는 순환소수고. 그래서 유한소수랑 순환소수를 모두 다 우리가 정수로 바꿔줄게요. 이 첫 번째 식은 유한소수고 개수가 유한소수. 두 번째 식은 개수가 순환소수인데 첫 번째 식부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얘들아 첫 번째 식은 양변에 무엇을 곱하면 이게 정수로 바뀌어요? 12. 맞지? 그럼 10 곱할게. 그러면 4x 마이너스 3y는 21 이렇게 되면 될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도 바꿀게요. 두 번째 식은 순환소수니까 이거는 양변에 뭘 곱하면 되긴 해. 너네 혹시 순환소수 분수로 바꿀 때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숫자로 해주자. 3.7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7이 순환마디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이거 분모가 뭐가 됐었어? 부요. 그치? 이제 소수점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순환마디가 오게 되면 그 숫자만큼 순환소수는 10이 아니라 9를 적어주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얘네들 전부 다 분수로 바꾸면 9분의 몇, 9분의 몇, 9분의 몇이 나오는 애들이지. 그러면 이제 9를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곱할 건데 일단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게 좀 어려웠을 겁니다. 0.3x 저기에서 이 0.3 순환소수 분수로 바꾸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자. 소수점 뒤에 순환마디가 하나 있으면 그 개수만큼 9를 써주고 분자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 수를 모두 다 써야 되는데 소수점 없이 보면 0,3이지. 그냥 0,3. 0,3이면 그냥 3이죠. 그래서 이제 3 이렇게 써주면 돼요. 3분의 1x라고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0.1 순환소수는 이건 어떻게 되잖아요? 9분의 그치? 9분의 1 y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고 서준아 1.3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었어.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치? 이제 소수점 아래에 순환말이 하나니까 그것만큼 9를 쓰는데 얘들아 전체 수를 읽어보면 13이잖아. 근데 그냥 13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였냐면 순환마디점이 안 찍힌 숫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숫자를 빼는 거였죠. 그래서 9분의 13에서 1을 빼서 9분의 12 이렇게 2번을 썼어야지. 그러면 이제 2번은 아직 9를 안 곱한 거니까 9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정수로 나타내 줄게요. 9를 곱한다는 거는 분모 9를 없앤다는 거예요. 2번은 이렇게 나타낼게요. 얘들아 1번하고 2번하고 우리 이제 연립해서 풀어야 되잖아. x를 맞춰줄래요? y를 맞춰줄래요? y 맞춰줘요? 네, y 맞춰줍시다. 그러면 1번식을 그대로 쓸 거고 2번식은 보시면 y의 개수가
원래 9분의 1이었다가 9 약분해서 그냥 1이지,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3y가 되도록 양변에 3을 곱해요. 그럼 여기 앞에도 3 곱해요. 그래서 9x가 되고 상수항도 3을 곱해요. 그래서 36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빼도 되니까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할게요. 빼자. 일단 그러면 4x 빼기 9x 그냥 이렇게 할게요. 거꾸로 빼도 돼요. 마이너스 5x가 되고 y 소거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수항은 21 빼기 36이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될까? 네.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x 얼마예요? 3. 네, 맞아요. y는 우리 아무데나 하나 넣자. 1번씩 정리한 거에다가 3 넣어볼래요? 여기다 3? 그러면 12예요. y가 뭐가 돼야지 플러스 21이 될까?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3. 그러면 x값을 a라고 하고 y값을 b라고 한대. 이게 a고요. 이게 b입니다. a 마이너스 b야. a 플러스 b 아니고 a 마이너스 b예요. 잘 해주세요. 오늘 뭔가 서늘한데? 끄니까 좀 빨리 추워지네. 이번 주가 너무 추워서. 네, 이제 대망의 활용인데 이 활용 부분은 솔직히 처음부터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엄청 많이 했으면 이제 조금은 많이 눈에 익을 텐데 처음 했거나 두 번 했거나 하면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럼 여기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이 활용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유형별로 전부 다 만나봐야 되는데 그 유형별로 만나기 전에 연립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립 방정식의 활용, 모든 방정식의 활용은 거의 순서가 정해지고 일정한 유형이 나와요. 일단 연립 방정식을 풀 때 어떤 순서를 갖고 이제 풀어야 되는지 그 순서 정리. 스몰 개념도 없어요? 영어 노트 뭐야? 못 가졌다고요? 영어 노트로 해서 갖다가 옮겨졌든 붙이든 하세요. 첫 번째 순서는 이거는 x랑 y를 문제에서 이게 x야, 이게 y야 라고 잘 안 해요. 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생각해서 미지수를 x랑 y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x로 둘지 어떤 것을 y로 둘지 이 미지수 x, y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미지수를 이제 정했어. 뭐 아빠의 나이를 x, 아들의 나이를 y 뭐 이런 식으로 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좀 국어적인 해석 능력이 필요하지만 연립 방정식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식을 보고 문제를 보고 x랑 y가 들어가는 이 x, y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세워요. 그럼 이제 연립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이걸 또 우리 보고 풀라고 해. 그래서 이제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이 세 번째. 연립 방정식을 또 열심히 풀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게 의외로 풀고 끝나는 친구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단계가 더 많아요.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확인하기라는 단계예요. 정말로 저 x, y를 잘 구한 것인지 실제 문제랑 이제 비교하면서 이 해를 확인하는 과정. 이 과정은 지금 당장은 확인 과정이 많이 중요하진 않으나 나중에 2차 방정식을 배우면 그때는 이제 답이 2개가 나오는데 해가 2개가 나오는데 둘 중에 안 되는 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뭐 길이를 물어봤는데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음수는 길이가 될 수 없으니까 그건 빼줘야 되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확인하기가 좀 필요해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활용을 할 때는 모든 연립방정식을 활용을 할 때는 저 확인하기 과정까지 좀 거쳐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의 활용 순서는 저렇게 알겠어. 활용의 순서는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공식이라던가 아니면 대표적으로 만드는 뭐 미지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가장 처음으로 먼저 나올 것은 연속하는 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형은요. 연속하는 두 수 또는 두 정수 또는 두 홀수 또는 두 짝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연속하는 두 정수부터 갈게요. 이 연속하는 두 정수는 이제 사실은 1차 방정식에서 더 많이 나오고 연립방정식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연립방정식이나 1차 방정식이나 이런 데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합니다. 그리고 언제 또 나오냐면 이 2차 방정식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습한다는 느낌으로 연속하는 두 정수 하면은 어떻게 미지수를 넣어야 될까? 1차에 나게 미지수 두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한 수를 x라고 두면 한 수는 x 플러스 1 거꾸로 한 수를 x 마이너스 1이라 놓고 조금 더 큰 수를 x 이런 식으로 놓을 수도 있어. 만약에 이게 연속하는 세 정수다 라고 하면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혹은요 아니면 이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뭐 등등등등 있어요. 이거는 연립에서는 많이 안 보일 겁니다. 문제 중에서는. 근데 이런 수에 대한 게 일단 가장 먼저 나오긴 해.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두 수의 합, 두 수의 차 이런 게 또 등장할 거예요. 그거는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쉬울 것 같아서.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이 문제도 한번 볼게요. 만약에 10의 자리 숫자를 미지수 x라고 설정을 했고 1의 자리 숫자를 미지수 y라고 설정하면 이 자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 두 자리 자연수. 이거 얘들아 우리가 분명히 10의 자리 숫자가 2고 1의 자리 숫자가 5면은 25를 쓸 때 2랑 5를 붙여서 쓰잖아. 근데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여서 똑같이 이거를 붙여 쓰잖아요. 이러면 이게 25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20 더하기 5라는 느낌이고 얘는 x, y를 그냥 곱한 거죠. 곱셈 기호 생략해서 쓴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x는 10의 자리 숫자니까 10을 곱하고 y는 1의 자리 숫자니까 2를 곱해서 더한 형태로 써야 돼. 25가 마치 2 곱하기 10 더하기 5를 하듯이. 그래서 이제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다라고 하면은 이 두 자연수를 자리값을 곱해서 더한 형태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시죠? 10의 자리 숫자면 10 곱해서 써주고 1의 자리 숫자면 1 곱해서 더해주는 형태로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안 쓰고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리 문제가 있거든. 동물 다리 문제? 이거 누가 그랬더라? 언제 한번 어디서 수업하는데 토끼 다리 얘들아 몇 개야? 이게 지금도 지금도 그러네. 토끼 다리 몇 개예요? 두 개 아니야? 4개잖아. 애니메이션 두 개로. 이게 아니야. 네 개지.
아니 그러면 토끼 이렇게 서 있어요? 네. 얘는 뭐야? 손이야? 이것 때문에 애들 이거 연립방식 문제 풀 때 토끼 다리 2개로 해서 틀리는 애들 있어요. 토끼가 제일 많이 틀리더라고. 뭐 오리 이런 거는 오리 다리 몇 개예요? 2개. 너네 닭다리 2개인 거 알지? 오리 다리 4개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나 좀 난리 나요 동물 문제 풀면. 근데 토끼는 팔다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다리가 있죠. 다리예요. 오리는 닭다리 2개 생각하면 돼. 닭다리 2개. 그래서 이제 이 여기 토끼 문제 나와 있네. 토끼 문제 나왔을 때 다리 나왔을 때 애들이 이거 다리를 2개라고 해서 풀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좀 말해주고 싶었어요. 개념 노트에 쓰진 않을게요. 토끼 다리가 2개 이건 4개 이건 안 쓸게요. 뭐야 지금 토끼 때문에 약간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 토끼 다리 2개라고 지금. 토끼 다리 문제 어딨어? 앞에 쉬운 단계밖에 안 보여. 뒤에는 다리 문제가 안 보이긴 해요. 그러네요? 안 보이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요? 여기 있어요. 705번에 있어요. 보면 닭이 X마리, 토끼가 Y마리 이렇게 있는데 총 20마리 있고 그 다음 다리 수의 합이 44개래요. 이거 연립방정식만 세우고 넘어갑시다. 닭, 토끼의 수는 총 20이고 닭과 토끼의 다리 수의 합은 44. 그러면 이거 방정식만 세울게요. 일단 미지수를 먼저 뭐라고 설정해야 될까? 지금 2개의 동물이 등장하거든? 닭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토끼가 등장해요. 그러면 이 닭이 몇 마리인지 그 닭의 수를 X라고 줄게요. 그리고 이제 토끼의 수는 Y라고 두고 그럼 이제 X랑 Y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겠지. 어떤 식이 하나 나오냐면 닭과 토끼는 총 20마리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 더하기 Y를 했을 때 20이다. 이렇게 하나 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다리수의 합은 얼마래요? 44. 그러면 닭은 다리 2개였었지? 그러면 닭 한 마리당 다리가 2개인데 총 X마리 있으니까 2X만큼의 다리가 나올 테고 다음 토끼는 다리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Y마리의 토끼가 있으니까 4Y만큼 토끼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를 합친 게 총 44개다 라고 해서 연립방정식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죠. 일단 이거 풀 때요. 위에 있는 식에다 뭘 곱해서 풀어도 되는데 밑에를 잘 보시면 2x, 4y, 44니까 다 2의 배수지. 2로 나눠서 풀면 x가 바로 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좀 풀어보시고요. 얘는 숙제로 어차피 나갈 거라서 선생님이 이거 식만 세우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 문제, 되게 흔하게 나오는 나이 문제야. 근데 이제 이 나이 문제에서는 몇 년 후, 몇 년 전을 할 때가 중요해요. 몇 년 후, 몇 년 전. 만약에 처음 나이, 현재 나이가 X라고 해볼게요. 두 사람이 보통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의 나이에 관련된 식을 하나 언급해줍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사람들의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몇 년 후와 몇 년 전의 나이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현재 나이가 X랑 Y 세인 두 사람이 있어. 만약에 A년 전의 나이다 라고 하면은 나이가 몇 년 전이다 하면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현재 나이에다가 이 A년을 빼주고 그 다음에 현재 나이에 또 A년을 빼줘요. 이렇게 해서 나이를 만드시고 만약에 A년 후라고 하면은 현재 나이에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나이 문제가 하나 나와요.
이거 나이 문제 애들 잘못 풀다가 아버지가 3살 막 이렇게 나오는 애들 있어. 문제 풀다 보면. 진짜 너무 활용 풀다 보면 좀 웃긴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아버지가 -3가 나오고 이런데. 나이 문제 어려운 게 있을까? 없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릿수 문제만 하나 합시다. 일단 106쪽으로 와볼래? 106쪽에 보이시나요? 106쪽에 722번 해볼게요. (722예요) 아, 같이 해줄 줄 알고 기다렸구나. 아이 뭐를 x라고 둘지 뭐를 y라고 둘지 보세요. 10의 자리 숫자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라는 걸 언급했으니까 그걸 x랑 y라고 두는 거예요. 해볼게요. 일단 722번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수의 10의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의 2배는 1의 자리 숫자보다 1만큼 크고 라는 힌트를 줬으니까 이걸로 우리가 첫 번째 식을 생성할 수 있어요. 자,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 이렇게 자릿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 자리에 있는 그 숫자들을 각각 x랑 y라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둘 거고 1의 자리 숫자는 y라고 둘게요.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 x, 1의 자리 숫자가 y인 그 두 자리 자연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x, y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우리 이거는 문자고 숫자가 아니니까 문자는 x, y 쓰면 이게 10의 자리고 1의 자리다 라는 게 아니라 곱셈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각 자리 숫자에다가 자리값을 곱해요.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는 자리값이 10이고요. 1의 자리 숫자는 자리값이 1이에요. 100의 자리 숫자가 나오면 자리값이 100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연수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10의 자리 숫자 x에다가 10을 곱한 10x 그리고 1의 자리 숫자 y를 더해줘서 10x 플러스 y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1만큼 크고 라는 요걸로 먼저 식을 하나 세웁니다. 누가 뭐보다 1만큼 크냐면 10의 자리 숫자의 2배는 즉 10의 자리 숫자 x의 2배를 한 것은 1의 자리 숫자보다 1만큼 크대. 그럼 이 자식은 1의 자리 숫자 y에다가 1만큼 크다 했으니까 1을 더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이 어떻게 생성되냐면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9만큼 크다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바꾼 수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처음 수인 거 아시죠? 이 자연수가. 이게 처음 수라면 바꾼 수는 x랑 y가 서로 바뀐 거야. 즉 바꾼 수는 뭐가 되냐면 y가 10의 자리 숫자가 되고 x가 1의 자리 숫자가 돼서 10y 플러스 x가 돼요. 이게 바꾼 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바꾼 수, 즉 10y 플러스 x는 어떻대요? 처음 수보다 9만큼 크다라고 했어. 10x 플러스 y가 처음 수였는데 이 자식보다 9만큼 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에다가 9를 더하면 바꾼 수가 되는 거예요. 보여야 돼. 어떻게 세웠는지 보여야 돼요. 바꾼 수고요. 그 다음에 처음 수죠. 그래서 처음 수보다 9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9를 더해서 이렇게 나타내게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해. 일단 x랑 y랑 너무 너저분하게 있어. 특히 두 번째 식을 보시면 너무나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할게요. 두 번째 식부터.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상수항 9 빼고 다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럼 상수항 9를 빼고 다 좌변으로 이항하면 10x가 이항되니까 마이너스 9x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y가 이항되니까 플러스 9y가 될 거고요. 상수항 우변은 옆에 냅뒀습니다. 일단 이거 9로 나눠줘도 되지? 9로 나눠줄게요. 9로 나눠줄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을 정리할 거야. 1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식을 이항해서 9로 나눠준 거고 첫 번째 식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같은 한 길이 위아래로 있도록 이동을 해볼게요. y를 이항했어요. 일단 그럼 이 두 식 어때? y도 절대값 같으니까 계산 가능하지? 뭐 해야지 y가 소거돼요? 더해야. 그러면 x는 이 되고 더해주세요. 얼마예요? 2 맞니? x값이 2가 나와요. 즉 10의 자리 숫자가 2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제 1의 자리 숫자가 뭐가 나오는지 여기다 대입을 해보자. x가 2면은 4는 y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y는 얼마예요? 3.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2고 1의 자리 숫자가 3이다 이렇게 가면 되지. 그럼 10의 자리 숫자가 2고 1의 자리 숫자가 3인 수. 그 수는 뭐예요? 23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처음 수는 바로 23이 되고 확인해야겠다. 나는 의심스럽다 하면은 이 문제를 보고 10의 자리 숫자의 2배가 정말로 1의 자리 숫자보다 1만큼 큰지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9만큼 큰지 한번 해보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의심스러우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릿수에 대한 문제 하나 하고 넘어갔어요. 넘어갑니다. 일단 이거 이기고 지는 문제 하나 또 해볼게요.
이기고 지는 문제.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몇 번 이기고 다른 사람은 몇 번 이겼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비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은 비기는 경우를 없다라고 하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X번 이겼어요. 윈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Y번 이겼어요. 이게 다른 말로 뭔지 아시나요? A는 몇 번 졌을까? 맞지. 비기는 경우가 없다면 A는 B가 이긴 만큼 졌을 거야. 그래서 A는 Y번 졌어요. 반대로 B는 X가 이긴 만큼 A가 이긴 만큼 B는 졌을 거예요. 그래서 B는 X번 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긴 횟수가 주어지면 거꾸로 진 횟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긴 문제와 진 문제로 하나 해볼게요. 737번이요. 737번 보시면 얘들아 이거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긴 사람은 2칸 올라가고 진 사람은 1칸 내려가는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런데 지민이는 처음 위치보다 21계단을 올라가 있고 지수는 3계단을 올라가 있을 때 지민이가 이긴 횟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기는 경우가 없대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기는 걸 X번, 다른 사람이 이기는 걸 Y번이라고 두면 진 횟수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먼저 누구지? 두 사람 등장하는 사람 봐보세요. 등장인물. 누구누구 등장하냐면 지민이랑 지수가 등장하네. 지민이 거를 물어보긴 했어요. 몇 번이야? 737. 지민이가 이긴 횟수를 X번이라고 갑시다. 그리고 지수가 이긴 횟수를 Y번으로 갈 거예요. 일단 그럼 반대로 지민이가 진 횟수는 뭐라고 둘래 너희? 그치 Y번이라 놔야 되지. 지수가 진 횟수는요? X번 맞아요. 그럼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 이 계단을 올라가는 걸로 계산을 좀 해야 돼요. 올라가는 계단수, 내려가는 계단수로. 자 여기 보니까 얘네가 지금 처음에 같은 위치에 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게임을 하는 거잖아. 이들의 처음 위치를 0이라고 잡을게요. 처음 위치를 0이라고 잡을게요. 이 두 사람의 처음 있었던 위치는 그냥 0으로 표현할 겁니다. 지민이는 X번 이겼는데 여기 보니까 이긴 사람은 2계단을 올라간대. 그럼 지민이 거 이제 계산할 거야. 지민이 이 사람은 한 번 이겼을 때마다 2칸에 올라갈 건데 플러스 2가 되는데 총 X번 이겼으니까 2X칸만큼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0에다가 2X를 지금 더한 거예요. 0에다가 처음 위치에다가. 근데 지민이는 그만큼 또 진 게 있어. Y번 졌어요. 여기 보니까 진 사람은 한 계단 내려간대요. 그러면 내려가야 되니까 이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겠지. 한 번 질 때마다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총 Y번 졌으니까 마이너스 Y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올라간 계단수 그리고 내려간 계단수를 계산하면 처음 위치보다 21계단 올라갔다는 거는 처음이 0이면 플러스 21인 거지. 21계단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지민이가 올라간 계단수와 내려간 계단수를 계산하면 21계단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수예요. 지수도 비슷하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X랑 Y를 같은 위치에 맞추고 싶어서 그래서 지수는 좀 반대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도 한 번 이길 때마다 2칸 플러스가 되는데 지수는 Y번 이겼으니까 이 Y 계단만큼 위로 올라갈 거야.
근데 이 지수도 져요. x번지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질 때마다 마이너스 1칸이 되는데 총 x번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이렇게 계단수를 계산해줘야 되지. 그래서 계단수를 계산한 게 뭐가 되냐면 지수는 처음 위치 0에서부터 3칸 올라가 있어요. 즉 얘의 위치는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연립방정식이 하나 생성된 거 보이시죠? 요게 되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제 계단 문제거든요. 이거는 좀 막 예전부터 연립방정식 이제 이 시험 볼 때는 전통적으로 잘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엄청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지민이랑 지수를 올라간 계단수와 내려간 계단수를 계산해서 처음 위치보다 얼마나 가 있는지 이걸 지금 식으로 나타냈어요. 그럼 뭐 해주면 되냐면 이 방정식 이제 풀어서 확인을 해주면 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지민이가 이긴 횟수니까 결국에는 x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러면 우리 이거 식 잘 현명하게 조작해서 x를 구할 거야. 얘들아 x를 구하고 싶으면요. x를 같게 만들어야 될까 y를 같게 만들어야 될까? 생각해봐. y를 같게 해야 돼. 왜? 그래야 y를 없애주죠. 그쵸? 그래서 y를 같게 하려면 위에 있는 지민이 식에다가 2 곱해서 더하면 되겠지. 지민이 식에다가 2를 곱할게요. 4x 마이너스 2y는 42. 지민이 식에 2 곱한 거야. 그리고 이제 지수식은 그대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3 이렇게. 나 여기서 y 소거 되니 이제? 뭐 해주면 소거 돼요? 네 맞아요. 더 해주면. 그러면 이제 더 할게요. 4x랑 마이너스 x니까 몇 x가 돼요? 3x 여기 소거 됐어요. 그리고 40이랑 3이니까 얼마예요? 45. 3x는 45다. x 얼마예요? 그러면 지민이 몇 번 이긴 거예요? 그치 15번 이긴 거야. 그래서 x값은 15. 15번 이겼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 다음에 나오는 증가감소 졸라 중요하고 원가정가 중요하고 뭐 뒤에 다 중요해요. 사실 거속시 농도라서 이거는 선생님이 쉬는 시간 한번 주고 두 번째 시간에 하다가 아마 끝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하다가 테스트로 넘어갈게요. 몇 개의 유형만 할게요.